어제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들을 둘러싼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 민간 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목표는 하나다라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 부분 우리 문 대변인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많이 봤을 때 우선 서영교 의원님의 활약에 대해서 아주 뜻깊하게 봤고 예. 뭐 그 내용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내용에서 이제 결국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이 국정조사라는 게 결국 뭐냐? 민주당에서 이 국정조사를 이렇게까지 끌고 간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를 다 없애주기 위한 목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주제로 진짜 오래 얘기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지고 재심을 가시라. 재심을 가셔가지고 그 재판을 다시 받으시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무리수를 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유일하게 이재명의 죄상을 벗겨줄 수 있는 어떤 그 만들어낸 결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검찰이 조작을 한 거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몰아가기 위해서 결정을 지어놓고 최대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뭐 서영교 의원님께서 워낙 활약을 해주셔서 오히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설명하려다 보면 뭐 앞뒤 얘기해야 되고 민주당에서 말장난하는 것도 깨야 되고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이게 좀 흡수하시기가 어려워요. 지켜보시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그런 걸 노리고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서영교 의원님이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뭐 하루 이틀 열심히 공부해서 논평하는 것보다 그날 국정조사에서 하셨던 에튜티드만 틀어드리면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아 저쪽이 어거지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범죄는 천재를 이길 수 없다. 보수의 새 어머니를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말인데 범죄는 천재를 이길 수 네. 없다. 그런 어머니 별로. 아니 아까도 뭐 얘기 잠깐 우리 백광현 기자랑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서영교 위원장이 이번에 보수의 작은 어머니로 등극하셨다고. 좀 이따가 우리가 보수의 아버지도 한 분. 새로운 아버지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이 지금 대장동 관련한, 그러니까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지금 쌍방울 소위 말하는 조작 기소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민주당의 어떤 국조특위에 대해서 우리 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좀 이어봤자면 지금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목표는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네. 했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 수사권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사를 이어가고 이 범죄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뭐 남경필이었습니까? 김문수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에 들어간 것이지 이재명 하나를 겨냥을 해서 이 사건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뭐 남욱 변호사의 이런 그 진술들이 계속 변경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너무 이렇게 변명하듯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검찰의 수사권이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범위였다라고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남욱 변호사가 지금 검사가 목표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그렇게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검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범죄자들이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게 검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왜 잘못됐다는 것이죠? 전 남욱 변호사가 문제라고 보는 게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공소가 취소되고 정권이 바뀌고 본인한테 유리한 정국이 오니까 이때서야 지금 본인이 그동안 해왔었던 행태들을 180도 뒤집었단 말이죠. 네. 저는 이거 자체가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 대한 보은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은혜 갚은 까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갚으려는 범죄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에서 하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 저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야말로 이 대장동 사건의 키맨, 핵심이에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 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막았죠.
정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두를 불러다가 증언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장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아까 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다, 조작 기소다, 이거를 밝힐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겁니다. 아. 재판을 재개해서 네. 사법부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판결을 받아내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조작 기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후과도 없어요. 뒤탈이 없단 말이죠. 근데 재판 재개를 하게 되면 네. 유죄받을 것을 본인들도 아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사법부를 옥죄는 식으로 해서 입법부 차원에서 이런 정치 공세를 벌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 받고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런 식으로 힘 빼지 말고 당당하다면 재판을 다시 받으셔라. 그렇게 대통령께 고언하고 충언하고 직언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방금 한 말을 대통령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은혜 갚은 까치라고 하셨는데 남욱 변호사 좀 까치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머리 스타일도. 은혜를 갚으려는 범죄자 네. 까치죠. 네. 아니 우리 아까 화면에 잠깐 띄운 적이 있는데요. 남욱 씨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한 이 시장, 여기서는 이재명 시장이겠죠. 이재명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속 이재명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2022년도 12월 9일 대장동 재판에서 얘기를 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라요. 태도 자체가.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는 가족 사진까지 검찰에서 보여주는 걸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라는 의미였다라고 하면서 외압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문 대변인 이거 보실 때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는 건 근데 그건 뭐 가족 사진을 뭐 왜 검사가 그걸 뭐 보여줬는지 그러니까 나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뭐 수사 기법 같은 네. 건가요? 그러니까 뭐 가족 앞에 좀 떳떳한 아버지로서 진술해달라 뭐 이런 그럴 수도 거였으면 있고. 모르겠는데 네. 뭐 그 자체가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애초에 뭐 우리가 지금 이 일어난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뭐 수익이 뭐 1,000억대가 넘어간다 막 엄청나게 규모가 큰 범죄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일반 정서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가족이 앞에 있으면 부모로서 나쁜 일을 하던 사람도 뭔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반대로 본인이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뭐 가족이 눈에 밟혀가지고 뭐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대장동 사건에 엮여 있는 주요 범인들은요 뭔가 일반의 상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가족의 사진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본질을 흐리려 그러는 그냥 언풀이고 그냥 심플한 건 이겁니다. 이 대장동이라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이 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면은 성남시에서 제대로 가져갔어야 될 정당한 몫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가져가지 못했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안에 어떤 그런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럼 이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뭐 가족 사진이 어떻고 그러니까 좀 다른 사건이면 연어 술 파티 얘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 얘기만 할 뿐이에요. 사실 저는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대 때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혼자 가가지고 네.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네. 변호사로도 좀 데려갈 걸 이런 생각을 어땠어요? 그때 경험. 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때 MB 정권에서 네. 이제 근무를 하다가 청와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갔는데 참고인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도 막 직원분들이 정말 잘 갔다 올 수 있겠어 막 저를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때도요 사실은 그냥 검사님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수사관인지 검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동안 방에 그냥 앉혀 놓는 거예요. 저를 혼자. 거기가 뭐 검찰청도 아니고 무슨 선능력에 있는 무슨 빌딩이었어요. 특검 사무실은 대부분 외부에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맞나? 진짜 이 사람이 검찰인지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한 30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막 종이만 쌓여 있는데 너무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저를 압박한다거나 예. 압박당했네. 예, 그러니까 압박한다거나 예, 그런 생각을 받기는 했으나 그걸로 인해서 제 진술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자꾸 다른 방향에서 바꾸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때가 이제 2차 특검팀인 2차 조사팀인 거잖아요. 대장동 수사팀. 그러니까 정권으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조사를 받은 거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1차 특검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술술술술술 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2차 특검에 와서 진술이 바뀌면서 지금 이 특위, 그러니까 이 조작 특위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거다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이었어라고 저는 항변하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좀 다시 또 구제해줄 수 있으면 구제해줘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포기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지 않았어요? 돈 많이 수익했던 네. 것도 다시 네, 재산도 뭐 다 그러니까. 해제해달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검찰에서 압력을 넣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민주당으로 하여금 검찰 검사 집단을 계속해서 공격해달라 이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그 가족 사진을 보여줘가면서 한 가정의 가장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여론 이 반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들 1심에서 지금 유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정말 잘 고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 그 민중기 특검에서 네.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양평군의 공무원께서 그렇죠.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조사라든지 향후에 일어날 특검 과정에서 검찰이 압력을 넣었다 이거를 주장하게 되면 분명히 되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건 남욱 변호사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남욱 변호사님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거 하나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에서 강압과 회유를 받았다라고 알려진 그 공무원께서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누가 더 강한 압력을 넣었느냐라는 분위기가 환기된다면 민주당이 이거를 공격 소재로 삼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저께 또 비슷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얼마 전에 좀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져가지고 정말 좀 마음이 조금 먹먹했어요. 도대체 그 검사로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될 행동까지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참담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왔다 가신 우리 그 백광현 기자가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어제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진술 유도에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계속 어떤 국정조사에서 주장을 했는데 아까 우리 그러니까 백광현 씨가 녹취록을 이 주장과 배치가 되는 상반되는 내용의 그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아까 우리 방송에서 틀어드렸고요. 이 녹취록을 근거로 보면 설령 수사 조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주체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2기 수사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1기 수사팀이 오히려 진술 조작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백광현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녹취 내용을 보면 1기 수사팀이 조서를 지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는 이 1기 수사팀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2기 수사팀이 결론을 존중하고 있고 2기 수사팀은 지금 수사 조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 유니버스 세계관을 보자고요. 이 세계관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런 혐의들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을 위시한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권력이 없었을 때였던 1기 조사팀일 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유니버스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2기에서 조작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전에 이번에 또 진술이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에까지는 혐의가 일개선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기 조사팀에서 갑자기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수사를 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1기 때도 배임 혐의 등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 범죄 혐의를 지어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구축한 그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에 모든 걸 끼워 맞춰야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톱니바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녹취도 마찬가지고 네. 그 뒤에 이제 하나 더 트셨잖아요 녹취를. 네. 거기에서는 이제 유동규하고 본인이 정확하면서 아 거기서 뭐 돈을 한 2천만 원 어떻게 해가지고 금액이 적으니까 얘기를 아 그래 그러니까 반대로 유동규도 아 그러니까 그 3억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구나 그럼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남욱 씨가 진술을 어떻게 지금 변경을 했냐면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검찰이 나한테 와서 아 이거 3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고 압박을 줘서 네. 예 그런가 봅니다 네. 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녹취에 보면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들은 검사가 유동규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유동규가 그거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게 맞습니다. 하고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걸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너가 얘기했어.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주 시나리오가 깨진 거죠. 민주당의 민주 시나리오가 깨진 거죠. 민주 시나리오대로라면 남욱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진술을 변경한 거였어야 되는데 검찰은 가만히 있는데 남욱이 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게 이 사람 진술만 믿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유동규한테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실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국조 때문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법치라는 게 뭡니까? 진실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한테는. 진실이 중요하죠. 네. 그 진실이 중요하니까 사실 서영교 의원이나 뭐 박선호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진실을 밝혀주고 계시는 건가요? 진실을 밝힐 수밖에 확인해주고 계신 없는 거구나.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특기다라는 게 저는 계속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싸움을 위해서 이거를 열었고 결국에는 한 사람 살리기를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건데 그 2기 수사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1기 수사팀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특위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특위를 하면서 뭐 나경원 의원이 그 이제 자료를 이제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작으로 이 수사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팀의 수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팀장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또 승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정치적인 검찰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1기 수사팀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했었다. 그리고 그 수사로 인해서 이 조작 그러니까 이 조작 기소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결국에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고 이 또한 민주당에서 모든 것을 만든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 1기 조사팀에서 그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우고 했다는 게 네.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했었을 것인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백광현 씨나 지금 뭐 그러니까 유동규 씨 얘기는 남욱 씨의 얘기는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진상이 헤드가 아니라 유동규 씨가 천화동이 1호의 주인이다. 이걸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우리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소유권을 주장해 보면 1기 검사들은 어느 방향으로 그걸 끌고 가고 싶었던 건지. 일기는 그렇게 가고 싶었다. 1기는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이건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이걸 막으려고 왜 그러냐면 했던 거죠.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가 미치면 안 됐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그분들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2기 수사팀 넘어가니까 아니 원래는 우리가 내부 보고서에는 아니 원래는 이재명 시장도 조사를 해야 되고 뭔가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내부 보고서에서는 그걸 써가지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 내부 보고서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내용이
5페이지나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5페이지를 채우려면요 사실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배임이라든지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를 이제 보면은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중간에 계속 담당 검사가 조서에 남기면 불러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지우고 뭐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러는데 이거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 나쁜 거거든요. 나쁘죠. 자기가 네. 실컷 시간 들여가지고 노력해서 남욱이 술술 분 거 다 네. 이제 팩트 체크하고 그래서 일을 해놓은 건데 그걸 윗선에서 다 찍어 누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 검사 입장에서 굉장히 뭐 불합리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네. 얼마나 세게 눌렀으면 이거를 그 방향대로 갔을까? 보통 이렇게 검사 이렇게 이 특수 수사를 받으러 가 일반 수사는 거의 그러지 않는데 특수 수사를 이제 입회를 해보면 앞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컴퓨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수십 명이에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써지는 피신 조서를 그래서 피신 조서도 뭐 질문을 미리 써놓습니다. 네.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증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먼저 물어볼 내용을 쭉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쓰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다 컴퓨터로 자기 컴퓨터 각자 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조금 이게 좀 미진한데 그러면 메시지가 와요. 그 메시지 보고 또 그 검사는 또 이제 추가 질문하고 앞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했는데 아마 수사 검사가 이거 한 부분에 대해서 야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을 보면 한 행동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돌려보고 뒤에서 한번 돌려보고 또 그거를 다시 또 재차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 스텝이 좀 꼬여서 네. 그게 사실과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검찰에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그 조서인가요? 제가 말한 거를 이제 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인정. 그러면 이제 또 틀린 얘기 했으면 거기서 이제 또 수정을 하고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그 개정이 돼가지고 이 피의자가 자기의 피신조서 피의자 검찰에서 진술한 피신조서를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나 이거 증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진술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라고 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아무리 진술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걸 경찰에서 한 진술을 그냥 부동의를 해버리면 증거 능력으로 못 써요. 근데 검찰에서 한 것은 부동의를 하더라도 이 내용이 당신이 진술한 내용과 똑같다고 하면 다 이것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개정된 이후에 뭐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화영 씨는 자기가 그 뭐 연어 술 먹고 해유됐다고 진술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부동의했어요. 자기 재판에 증거로 쓸라 했더니 그래서 증거로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법 내용을 모르시니까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일반 분들은 알 필요도 없는데 뭐 이걸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무슨 조작이 되고 진술이 어떻고 하니까 그냥 지지자들은 정치적인 지지자들은 거봐라 이 검찰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우리 PD님이 그러시네. 제가 그렇게 아까 검찰 뒤에 이렇게 할 때 보면 메신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바타 소개팅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맞아요. 저 방금 저는 이 얘기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 거는 어쨌든 특검을 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도 최근에 이야기를 했어요.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더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국정조사의 제목이 뭐죠? 정치검찰 조작기소 이게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 혹은 수사당국의 정치적인 행태를 밝히려고 하고 그것을 특검으로 연결짓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만 다루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남욱 씨 이런 대장동 일당들 네. 항소 포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 검찰의 행태예요. 정권의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전재수 전 장관
그 무혐의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 수사를 더 해야 돼요. 공소시효를 왜 7년으로 규정했느냐 이거를 네.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주장하는 검찰의 그런 정치적인 행태를 우리가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 좋습니다. 특검에 넣고 전재수 전 장관도 넣고 대장동 항소포기 과정도 넣고 해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뭉땅거려서 밝히려고 해야지 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만 정치 검찰 행태라고 주장을 하느냐 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국민적인 공분만 살 거라고 전 봅니다. 네. 정성호 법무장관 특검을 해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제가 이제 이거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저는 만약에 진짜 다음에 우리 보수 진영이 잘 결집을 해서 또 중도층의 마음을 잘 얻어와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저는 그것부터 특검을 해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아까 서영구 의원님이 이제 이 논박을 하시는 영상을 그냥 주장창 틀어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저는 정말 벽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게 억지입니다라고 설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한 것보다 저 HT 때 한 번이 더 저 억지가 저렇게 강한 억지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네.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어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반드시 항소했어야 됐다. 항소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저께 좀 질타하는 발언을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형량이 더 올라가지도 않고 범죄 수익 박탈도 사실상 어려웠다. 우리가 이거 항소 취하 논란이 있었을 때 이거 수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 수사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석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전 봐요. 그 당시에도 왜 항소를 포기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윗선이 있는 것처럼 판결문을 썼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거기에서 그냥 묻어둔다라고 한다면 정권 차원에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한 항소 포기를 사실상 종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할 거면 제가 이 문제도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문제도 특검에 넣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순진 무결하다 이거를 밝혀내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특검을 빨리 도입해가지고 특검 차원에서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나도 다분하기 때문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 뭐 귀뚱으로 듣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그 작년에 대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 심층 출구조사에서 전 국민의 그러니까 출구조사에 응답하신 분들 중에 63%가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올라도 네.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네. 대통령 신분으로도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밝혀내라.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한 국민적인 여론을 좀 많이 살펴셔야 된다. 국민적인 열망이 이재명 대통령이든 누구든 사법 질서를 따라라 이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순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남욱 변호사 1억 넣고 네. 이제 1,000억 이상 배당을 받은 그러니까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추징금은 0원이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 마당 있는 2층 집을 구하러 다닌다라는 네. 게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이런 분이 8,700만 원 넣어서 1,000억을 얻었는데 지금은 뭐 추징이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돈을 벌어서 결국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는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항소 포기를 해서 이 추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그 항소 포기 논란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수사와 재판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근데 불과 몇 달 뒤에 민주당의 감찰 요청으로 감찰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 수사팀에 있던 9명의 검사가 검사에 대해서 지금 감찰이 지금 착수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이주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검사가
분의 어떤 워딩을 보면 내가 떳떳한 걸 밝히는 방법은 죽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극단적인 시도를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진짜 이런 상황 자체가.